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자율협약 중인 성동조선해양이 우리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4천억 원대의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법정관리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남의 다른 중형 조선소와 조선산업 전체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째 자율협약 중인 성동조선해양 인력 3,000명을 감축하고 2년치 일감 76척을 수주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인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약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신규 수주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기존에 수주한 선박마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만 4천여 명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지역 경제를 파탄내고 조선 산업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자율협약 중인 진해 STX 조선해양과 사천 SPP 조선 등 경남 다른 중형조선소도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소형 조선소 중심의 상선시장이 붕괴되면 경남의 조선산업 전체에 연쇄적인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중소조선소에 연결됐던 협력사들, 그다음에 직원들, 그러한들이 전부 다 큰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아마 경남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대한 피해 또한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은행들이 잇따라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경남의 조선산업이 기로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진주시 중심가에 자리 잡은 비봉사는 오랜 기간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각종 개발 행위로 곳곳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 시가지를 품고 있는 야트막한 비봉산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본 비봉산은 나무와 숲 대신 곳곳이 파헤쳐져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땅 주인들이 산에서 과수원과 텃밭을 일구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용 창고와 축사 등 불법 건축물도 140여 곳이 넘습니다. 능선을 따라 난 포장도로는 차량과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겹쳐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립니다. 몸살을 앓는 비봉산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비봉산을 되살리자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정비와 산 가꾸기 활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비봉산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했는데 언제부턴가 많이 훼손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님들 뜻을 모아서 진주시도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비봉산의 역사성도 살리면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시민의 숲으로 만드는 방안을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비봉산 생태숲 조성과 주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국비 확보에 나서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거제시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이견을 보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거제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거제시 사공리 일원에 2020년까지 1조 2천여억 원을 들여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보건교사의 성과급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보건교사회가 조사한 결과 올해 경남 보건교사의 성과급 분포는 S등급 2.7%, A등급 27.9%로 지난해 각각 3.4%, 29%보다 떨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성과급 기준이 일반 교사에게 유리하게 책정됐다며 교육청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큰 건물엔 화재가 날 경우 불을 바로 끌 수 있도록 소화전이 설치돼 있죠. 이 소화전 안에서 소방호스 노즐을 훔쳐판 30대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파트 대부분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맨 꼭대기층 버튼을 누릅니다. 얼마 뒤 두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유유히 건물 밖으로 사라집니다. 32살 김모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지역 아파트 19곳을 돌며 소방호스 노즐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겼습니다. 없어진 노즐만 580여 개, 시가 1,100만 원 상당입니다. 소화전함은 아무나 열 수 있고 이렇게 부품이 쉽게 분리돼 범행 표적이 됐습니다.
황동이나 알루미늄 소재의 이 노즐이 다른 금속에 비해 비싸고 고물상에 쉽게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재질 자체가 황동이기 때문에 고물상에서 고철로 쉽게 판매가 아주 용이하게 가능합니다. 소방법상 아파트 관리자들이 소화전을 관리해야 하지만 피해 아파트 대부분은 피해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도둑놈이 훔쳐갔다 그런 거는 경찰이 이야기해도 말았고. 김 씨가 훔친 노즐은 소방호스 끝에 연결해 물을 분사하는 중요 부품. 실제로 취재진이 실험을 한 결과 정상적인 소방호스는 물이 10m 넘게 뿜어져 나갔지만 이 노즐이 없는 소방호스는 3m에 불과했습니다. 노즐이 없으면 물 압력에 의한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없어 화재 진압에 큰 영향을 미쳐 초기 진압이 어렵게 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부품을 사들인 작물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오늘은 하늘 모습이 조금은 찌푸린 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 위로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종일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4도, 함안이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사천과 남해를 중심으로 바람의 세기가 약간 강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또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6도 안팎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에서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내일은 오후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주말 동안엔 한낮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지역 중소 중견기업 지원 전담기관인 창원산업진흥재단이 오는 7월 개원합니다. 창원에 있는 세원셀론텍이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184억 원 규모의 열 교환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취업자 수가 166만 명으로 전달보다 3만 9천 명 늘어 고용률 60%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은행이 경남 지역 9개 상공회의소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명절 특별 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달 실시한 올해 첫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955명이 합격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등 졸업에 76살 강모 씨, 중졸에 66살 임모 씨, 고졸은 67살 정모 씨로 나타났고 교도소 재소자 9명도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엔 1613명이 응시해 955명이 합격하면서 평균 합격률 59%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지역 사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을 보면 지난 2013년 기준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운영 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5.2%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선 한국국제대가 76.1%로 의존율이 가장 높았고 가야대 74.9%, 경남대 72.8%, 영산대 70%를 보였습니다. 반면 인제대는 47.9%로 전국에서 12번째로 낮았습니다. 농촌 살리기 운동으로 경상남도가 행복마을 콘테스트 대회를 엽니다. 참가 분야는 마을 경관, 환경, 체험, 마을 가꾸기 등 5개 분야이며 1위로 선정된 팀은 오는 9월 초 45개 팀이 경합하는 전국 대회에 경남 대표로 참가합니다. 1회째인 지난해엔 경남 315개 마을이 신청해 경합을 벌였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 교육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누리과정이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 정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측정해야 되고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하면 재정이 완전히 파탄될 우려가 있다며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밝혔습니다. 김해 시는 생태 하천 조성과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장유 대청천에 은어를 방류합니다. 김해 시는 내일 은어 치어 6만 7천 마리를 장유 대청천에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붕어와 잉어 등 54만 마리의 치어도 낙동강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